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5월 11일 12일 해외 축구 18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풀럼 vs 맨체스터 시티. 풀럼, 잉글랜드 일보 13위. 맨시티를 상대로는 매우 약했던 편이었다. 리버풀 등 강호들을 상대로도 꽤 압박 라인과 공수 전환 속도를 높여서 승부를 하는데 이 양상에서 맨시티가 압박을 무리 없이 풀어내고 전개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 결국 맨시티를 상대로 맞불을 놓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황이고 특히 발빠른 홀란드에게는 크게 당하는 모습이다. 맨시티, 잉글랜드 일부 2위. 역습에서 황희찬에게 한 골을 내주기는 했어도 워낙 리그에서 보여주는 화력이 좋은 모습이다. 홀란드가 지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난 풀럼과의 대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풀럼을 상대로는 매우 강했던 전력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탈압박 능력 덕에 풀럼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팀이다. 코멘트. 맨시티의 핸디캡 승리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풀럼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탈압박 능력으로 잘 상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맨시티가 홀란드의 빠른 발로 상대의 압박으로 생긴 틈을 공략하는 데도 능한 팀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풀럼이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강호들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는 편이다. 토선생 픽. 승패, 맨시티 승. 핸디, 맨시티 승. 언오버, 오버. 마요르카 vs 라스팔마스. 마요르카, 스페인 일부 17위. 아틀레티코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실점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팀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공격력. 올 시즌에는 이강인도 없고 무리퀴도 지난 시즌만큼의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지난 매치에서도 그나마 나온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등 결정력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박할 수밖에 없는 팀이다. 라스팔마스, 스페인 일부 14위. 사실 라스팔마스도 마요르카를 공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500을 지공 성향으로 뚫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미션이다. 그나마 전력이 상위권 레벨은 전혀 아니라서 라스팔마스가 박스 안에서의 터치 숫자는 매우 적은 편이기도 하다. 그나마 공을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서 마요르카에게 찬스를 내주지 않는 양상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언더 2, 5는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무승부를 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마요르카나 라스팔마스나 상대를 공략할 방법 자체가 명확하지는 않을 것. 그나마 무리퀴의 결정력이 살아있다면 마요르카의 가능성을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리퀴도 폼이 지난 시즌만큼은 또 아니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라스팔마스 승. 언오버, 언더. 라이프치히 vs 브레멘. 라이프치히, 독일 일부 4위. 라이프치히가 중앙을 잡아먹고 공격적으로 가는 것에는 재능이 있는 편이다. 다만 라이프치히가 브레멘 상대로는 조금 고전하는 양상이 없지는 않은 편, 최근 이전에서도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다. 브레멘이 3조2로 중앙을 막아버리는 것도 가능은 하고 침투에 능한 역습이라는 면모도 라이프치히가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브레멘, 독일 일부 11위. 브레멘이 슈투트가르트나 미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등 나름대로 도깨비 팀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다만 브레멘도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상황에서도 상대 패스를 저지하는 능력이 아주 뚜렷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전력이다. 최근 라이프치히와의 상성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하나 수비적으로 높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려운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멘트. 생각보다 라이프치히가 브레멘의 도깨비 기질을 힘겨워할 수는 있다. 그래도 브레멘이 라이프치히의 패스를 잘 저지하는 능력치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매치. 라이프치히가 다득점 차이를 벌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승 양상이나마 기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토선생 픽. 승패, 라이프치히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프라이부르크 vs 하이덴하임. 프라이부르크, 독일 일부 7위. 전반적으로 하이덴하임과의 상성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일단 하이덴하임이 온더볼 역량은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프라이부르크의 활동량과 압박이 하이덴하임에게 꽤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프라이부르크가 중원을 장악하는 상황에서는 그리포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게 될 것이다. 오픈 플레이에서의 역량에서는 프라이부르크에게 점수를 더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이덴하임, 독일 일부 10위.
하이덴하임이 온더볼 역량뿐 아니라 현재 클라인스트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양 측면에서 올라오거나 세트피스에서 날아온 공을 골로 연결시켜줄 선수는 클라인스트가 적임자다. 특히 3대2로 이긴 직전 대결에서도 한 골 1도움으로 활약한 자원이기도 하다. 하이덴하임이 수비보다는 간결함으로 골을 넣어서 강호들과 비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누수는 꽤 크게 생각해야 한다. 코멘트. 프라이부르크가 승리를 기록할 것이다. 온더볼에 약한 하이덴하임을 공략하기 위한 역습과 압박의 퀄리티를 믿어볼 수 있을 것.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골을 기록하는 클라인스트가 이 매치에서 빠진다는 것도 상당한 누수라고 볼 여지가 크다. 프라이부르크가 압박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상황에서는 경기가 잘 풀리는 편이기도 하다. 토선생 픽. 승패 프라이부르크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메넨글라트바흐 vs 프랑크부르크. 메넨글라트바흐 독일 일보 13위. 전반적으로 메넨글라트바흐가 프랑크푸르트에게는 최근 맥을 추지 못하던 편이다. 물론 프랑크푸르트를 역습으로 잘 공략하는 공격력은 있지만 결국 문제는 수비. 올 시즌에도 상대 패스를 잘 억제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홈에서도 프랑크푸르트에게 2연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프랑크푸르트 독일 일보 6위. 프랑크푸르트도 상당히 수비적인 우려는 크다. 원정이나 시즌 막바지에는 체력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성이 꽤 크게 흔들리는 경우도 다수 있다. 그나마 메넨글라트바흐의 중원 싸움에서는 지지 않으면서 전방 크나프나 마모루슈에게 공을 전달하면서 상대를 공략하는 것에는 능한 모습을 선보일 수 있다고 보기는 한다. 코멘트. 오버 2-5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프랑크푸르트의 원정 리스크와 시즌 막판의 난조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만 상대 빌드업을 저지하기 어려워하는 메넨글라트바흐의 특성 또한 프랑크푸르트에게 최근 난조를 보이는 이유라고 볼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 토선생 픽. 승패 프랑크푸르트 승. 핸디 프랑크푸르트 승. 언오버 오버. 쾰른 vs 우니온 베를린. 쾰른 독일 일보 17위. 높은 라인을 과시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19개의 슈팅 중 빅찬스로 구분이 된 상황은 1개에 불과. 지속적으로 팀을 괴롭히고 있는 결정력 문제는 여전하다. 공격적으로 가면서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대의 역공에 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강호들도 그렇지만 강등권인 다름슈타트도 이를 꽤 효율적으로 공략을 한 바 있었다. 우니온 베를린 독일 일보 15위. 우니온의 경우도 공격진의 퀄리티나 뎁스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편하다. 다만 중원에서 두터운 벽을 쌓아서 라이프치히나 레버쿠젠을 어느 정도 힘을 빼게 만드는 퍼포먼스는 있었다. 쾰른을 상대로도 해당 방식으로 역습을 가하면서 꽤 전적이 좋은 양상. 고젠스, 엘비가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공격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편이다. 코멘트. 우니온이 신승하는 상황을 기대해보고 있다. 쾰른이 여전히 결정력에서는 좋은 평가를 해주기 어렵다. 다만 이 상황에서도 높은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양상에서는 오히려 수비적으로 난조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우니온도 전방 상황이 썩 장점은 아니다. 토선생 픽. 승패 주니온 베를린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본머스 vs 브렌트포드. 본머스 딩글랜드 일보 10위. 전반적으로 홈에서 중하위권을 상대하는 상황에서는 강하다. 올 시즌 6위 아래 팀을 상대로는 울브스에게 1대2로 패한 것을 제외하면 홈에서는 무패. 특히 데인마크와 압박 능력이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온더볼 역량이 떨어지는 팀들은 본머스를 상대하기 매우 어려워하는 편이다. 특히 브렌트포드는 공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잦은 편이기도. 브렌트포드 딩글랜드 일보 15위. 브렌트포드가 지난 시즌만큼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여전히 압박 위주의 공격성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 본머스도 압박이 풀리거나 소유권을 잃는 상황에서의 수비 능력에는 의문부호가 없지는 않은 편이기도 하다. 역습 상황에서의 측면 타격이나 토니의 폼 등 화력에서 믿을만한 상황은 만들 수 있는 전력. 코멘트. 본머스가 중하위권을 상대로 압박을 강하게 가는 상황에서의 승률은 높다. 다만 본머스도 공을 잃거나 압박이 무력화가 된 상황에서는 수비 능력에 의문부호가 없지는 않은 팀 브렌트포드의 역습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본머스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에버튼 vs 세필드. 에버튼 잉글랜드 일보 16위. 에버튼이 오픈플레이에서는 그다지 좋은 능력을 보이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홈에서의 강세와 압박 강도가 높고
세트피스에서 전술이 다양한 점은 장점. 사실 셰필드의 세트피스 대응 능력도 상당히 아마추어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버튼의 득점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셰필드, 딩글랜드 1부 22. 결국 100실점을 돌파하면서 EPL 최다 실점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상황이다. 그만큼 수비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것, 강등이 확정된 상황임에도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와일더 감독 초기에는 에버튼을 꽤 잘 상대한 전적이 있기는 하나 이미 와일더 감독의 전술은 EPL 내부에서 어느 정도 대응하는 모습이 있다. 코멘트. 에버튼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세트피스에서도 셰필드의 수비가 너무 약하다. 에버튼의 주요 플랜인 세트피스도 상당히 잘 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 셰필드가 와일더 감독의 전술이 읽힌 이후에는 그다지 에버튼을 비롯한 다른 팀들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토선생 픽. 승패, 에버튼 승. 핸디, 에버튼 승. 언오버, 언더. 뉴캐슬 vs 브라이턴. 뉴캐슬, 딩글랜드 1부 6위. 뉴캐슬이 이 매치에서도 압박 전술을 들고 나올 이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홈에서의 압박 전술 성과가 좋은 편인데 토트넘을 상대로 4골을 넣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브라이튼의 약점은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에서 오는 것임은 명백할 것이고 뉴캐슬의 전반적인 결정력이나 압박 수행 능력은 좋은 편이다. 브라이튼, 딩글랜드 1부 11위. 브라이튼이 지난 경기 승리를 했으나 53의 기대 득점을 가지고 한 골에 그쳤다는 점은 실망스러웠다. 미토마 마치가 빠진 이후로는 공격력에서 하락세가 심하다는 점이 드러난 양상이다. 올 시즌 개막 이후 19경기 연속 무실점 실패라는 수비적인 난조가 심각했는데 중원에서 압박 대응 능력이 썩 좋은 유형은 또 아니다. 코멘트. 뉴캐슬이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뉴캐슬이 압박을 강하게 가는 상황에서는 브라이튼의 수비와 압박 대응 능력이 문제가 될 것. 공격력에 대해서도 미토마 마치가 빠진 브라이튼은 난조가 심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뉴캐슬이 수비적인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달려들 이유는 충분하다. 토선생 픽. 승패, 뉴캐슬 승. 핸디, 뉴캐슬 승. 언오버, 오버. 토트넘 vs 벌리. 토트넘, 딩글랜드 1부 5위.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버풀과의 후반전 경기 내용에 만족감을 표하는 모습. 다만 전반전에는 상대에게 상당히 공략을 당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후반전 내용도 풀백들이 측면 공간을 너무 내주는 문제로 인해서 리스크가 상당히 큰 전술이었다. 벌리가 전방 압박에 약하다고는 하지만 토트넘이 약체들에게 발목을 잡히기 좋은 세트피스와 측면 공간 약점이 너무 강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벌리, 딩글랜드 1부 19위. 뉴캐슬에게 1대 4로 패배했다. 뉴캐슬이 원정에서도 매우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자 번리의 수비진이 상당히 대응력이 떨어지는 모습. 하지만 맨유를 상대로도 역습으로 많은 슈팅을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측면에서의 공격이 살아나면 강호들과의 난전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기대 정도는 할 수 있긴 하다. 뉴캐슬전에서도 슈팅 개수는 17개로 많은 편이었다. 코멘트. 기본적으로 체급이나 압박 능력에서는 토트넘이 앞선다. 하지만 가장 추천하는 픽은 역시 오버 3, 5가 될 것. 세트피스에서의 난조와 측면 공간을 크게 내주는 특성상 토트넘이 벌리를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위기를 맞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자체가 수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토선생 픽. 승패, 토트넘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웨스트햄 vs 루턴타운. 웨스트햄.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파케타, 쿠두스, 안토니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워드프라우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턴타운.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오그벤의 모리스, 바클리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타운젠트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루턴타운은 이번 시즌 1부 리그 생존을 위해 반드시 17위 노팅엄을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팅엄하고 승점 차이는 단 3점 차 뿐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리그 일정을 잘 소화한다면 충분히 1부 리그 생존 가능한 17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턴타운 선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번 경기에 뛰어다닐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그리고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봅시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루턴타운 승. 언오버, 언더.
울버햄턴 vs 크리스탈 팰리스. 울버햄턴, 잉글랜드 일부 12위. 나름대로 팰리스와 팽팽한 관계로 보이나 2021년 이후로는 울버햄턴이 팰리스를 상대로 1승에 그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울버햄턴이 올 시즌에도 수비 상황에서는 기복이 심한 양상. 따라서 팰리스가 폭발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는 울버햄턴의 불안감이 제법 심화되는 모습이다. 전개가 어느 정도 공격에서 날카로운 편이기는 하나 팰리스가 300을 가동한 상황에서는 수비도 제법 좋다. 크리스탈 팰리스, 잉글랜드 일부 14위. 글라스너 감독의 300 전술은 현재로서 성공적. 센터백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맨유를 유효 슈팅 2개로 막아냈고 마테타 에제올릿에도 개인 기량의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팰리스가 안정적으로 잔류를 할 수 있는 전술이라는 평가고 특히 부실했던 압박 수행 능력이 좋아졌다. 코멘트. 팰리스가 승리를 기록할 듯 300 도입 이후에는 상당히 공격과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좋아진 모습이다. 물론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공세 방식이라고는 하나 압박 수행 능력이 좋아진 것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울버햄턴이 2021년부터는 팰리스의 폭발력에 잘 대응을 못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토선생 픽. 승패 크리스탈 팰리스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비아레알 vs 세비야. 비아레알 스페인 일부 9위. 기본적으로 세비야를 상대로는 약했다. 비아레알이 공격을 지공으로 하는 환경에서 세비야의 중앙 압박이 상당히 비아레알의 발목을 잡아내는 모습이다. 다만 압박이 강한 라요를 바에나가 배치된 측면으로 공략을 하는 등 비아레알이 그다지 중원을 뚫어서만 공세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세비야, 스페인 일부 11위. 세비야가 압박 시퀀스를 완성한 상황.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 라인 구축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 다만 중앙 밀집형의 특성 상측면에는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내줄 수 있다. 크로스 위주의 전술로 엔네시리의 머리를 노리는 특성상 윙백들도 상당히 전진성을 보여주는데 이 플레이가 측면 역습의 루트가 될 수도 있다. 코멘트. 비아레알이 신승하는 양상을 기대해본다. 일단 비아레알이 측면을 경유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크다. 세비야를 상대로는 압박이 강한 중원을 뚫다가 힘을 소진했다면 중원 압박을 피해서 우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라요나 지난 경기 셀타비고를 상대로 공격이 풀렸던 곳은 측면이었다. 토선생 픽. 승패 비아레알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나폴리 vs 볼로냐. 나폴리 이탈리아 일부 8위. 나폴리가 볼로냐를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강했다. 하지만 올 시즌 오시멘이 지난 시즌 대비 부진한 상황이고 그나마 지난 시즌과 큰 차이가 없는 흡이차가 부상이라는 점은 상당히 큰 누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에서의 단단함과 박스 대형을 만들어서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도 잡을 수 있는 볼로냐를 상대로 나폴리가 빌드업을 생각만큼 유려하게 이끌 수 있을지도 의문일 것이다. 볼로냐, 이탈리아 일부 4위. 볼로냐가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다. 하지만 최근 로마와 아탈란타를 잡아내는 등 강호들을 상대로 원정에서는 오히려 3승 3무로 무패를 기록 중. 물론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고 지르크지가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이 작기도 하나 역습 상황에서 오르솔리니가 보여줄 수 있는 한방 능력도 만만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유형이다. 코멘트. 볼로냐가 승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물론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 그래도 나폴리의 흡이차 이탈과 오시멘의 기복 등 볼로냐가 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 최근 원정에서 볼로냐가 아탈란타와 로마 등 강호들 상대로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토선생 픽. 승패 볼로냐 승. 핸디 볼로냐 승. 언오버 언더. 노팅엄 vs 첼시. 노팅엄, 잉글랜드 일부 17위. 노팅엄이 일단 수비와 역습으로 나올 것, 감독의 특성도 그렇지만 첼시가 오히려 낮은 라인을 더 어려워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맨시티전에서 보여준 역습의 전개 능력으로 기대 득점을 1.93까지 올리는 모습도 어느 정도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시 노팅엄이 우드의 기복으로 인해서 그다지 성과를 꾸준하게 내지는 못했다. 첼시, 잉글랜드 일부 7위. 첼시는 노팅엄이 부담스러운 상대이다. 낮은 라인을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점과 기복이 상당히 심한 특성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EPL로 노팅엄이 승격한 이후로는 첼시가 노팅엄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첼시가 노팅엄에게는 늘 어려웠던 편. 유로파 진출이라는 동기부여가 생겼지만 노팅엄도 잔류라는 목표가 있다. 코멘트. 과감하게 간다면 무승부를 픽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노팅엄이 역습 상황에서의 성과나 전개 능력이 제법 좋은 편이기도 하고
첼시가 노팅엄에게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낮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첼시를 노팅엄이 곤란에 빠뜨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노팅엄 승. 언오버, 언더. 그라나다 vs 레알 마드리드. 그라나다, 스페인 일부 19위. 그라나다가 4-4-D로 가면서 버스를 세우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편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UCL이나 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버스를 세우는 팀들을 결국에는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도 했다. 그라나다가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어느 정도 승점을 쌓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고 하더라도 4-4-D는 기본적으로 동적이고 공격적인 플레이가 어렵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일부 1위. 레알 마드리드가 카디스나 바이언의 버스 세우기 전략도 큰 문제 없이 공략을 하는 모습이다. 특히 카디스전에서는 로테이션이 대량으로 돌아간 상황에서도 공략에 성공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매치에서도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 레알 마드리드 전력이나 공격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이유이다.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결국 텐백 양상을 무리 없이 돌파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테이션을 돌린 상황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기량의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도 카디스전에서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라나다의 4-4-2가 결코 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레알 마드리드 승. 핸디, 레알 마드리드 승. 언오버, 언더. 마인츠 vs 도르트문트. 마인츠, 독일 일부 16위. 마인츠가 최근에는 슈팅 생성에 걸맞는 결정력이 올라오면서 효율을 높이고 있다. 물론 생각보다는 공격적인 팀의 특성상 강호들과의 매치에서는 맞불이 되는 상황이 잦은데 올 시즌에도 3위 이상의 팀들과 붙은 경기에서는 모두 패하는 모습이다. 특히 실점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쉬운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도르트문트, 독일 일부 5위. 도르트문트의 변수는 리그에서의 상황이다.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5팀이 UCL을 나가는 것이 확정되었다. 현재 5위 자리는 바뀔 일이 없는 상황. 따라서 도르트문트가 UCL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아우크스부르크 전처럼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사실 UCL에서 붙은 PSG전에서도 8개의 골대 샷을 허용하는 등 수비 능력이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코멘트. 가장 추천하는 픽은 오버 3, 5가 될 것이다. 마인츠도 결정력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도르트문트도 늘 간격 유지와 수비 능력에 대한 이슈가 있다. 특히 리그 상황상 도르트문트가 전력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도르트문트 승. 언오버, 오버. AC 밀란 vs 칼리아리. 밀란, 이탈리아 일부 2위. 최근 부진은 공격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 피올리 감독의 전술은 공격에 힘을 쭉 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상대 압박과 수비를 돌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은 편이다. 결국 상대의 역습 저지를 하는데 간격 유지가 어느 정도 장애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칼라브리아 칼룰로 주전 멤버들이 돌아온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칼리아리, 이탈리아 일부 15위. 칼리아리는 원정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극도로 떨어지는 편이다. 일단 득점력에서도 17경기 11골로 살레르니타나와 함께 골찌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칼리아리가 연고지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팀들보다는 원정에서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것과 특히 중원이 단단한 유벤투스 인테르 제노아를 상대로는 다실점도 꽤 나오고 있다. 코멘트. 밀란이 승리를 할 것이다. 일단 수비에서의 난조가 최근 있지만 주전 2명이 돌아오는 데다 원정에서 칼리아리의 공격력은 사실상 최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밀란이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칼리아리가 이를 버티지 못하고 강호들에게 다실점을 내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토선생 픽. 승패, 밀란 승. 핸디, 밀란 승. 언오버, 오버. 빌바오 vs 오사수나. 빌바오, 스페인 일부 5위. 빌바오의 경우는 공격력에서 고민이 있을 듯 일단 니코 이냐카의 활약과 압박에서부터 이어지는 숏 카운터가 일품인 팀이기는 하다. 하지만 산세트와 구루세타의 동반 이탈로 측면에 기대는 비중이 높아진 것과 마요르카에게 1대1로 비기는 등 극단적으로 수비 라인을 짜는 팀에게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걸리는 편이다. 오사수나, 스페인 일부 13위. 오사수나도 부디미르의 공백을 꽤 크게 느끼고 있다. 그래도 일단 여차하면 500도 가면서 안정성을 챙기는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는 빌바오 같이 압박과 동적인 움직임을 추구하는 팀들에게 약한 모습이다. 라요 그라나다 발렌시아에게 모두 패하기도 했고
빌바오가 홈에서는 워낙 강하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코멘트. 빌바오가 승리를 거둘 것 같기는 한데 언더 2, 5 양상을 1차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겠다. 빌바오도 극단적으로 수비 라인을 깊게 가져가는 팀에게는 공격이 잘 통하지는 않고 있는 양상이다. 구루세타와 산세트의 동반 이탈도 빌바오가 측면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토선생 픽. 승패 빌바오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